자, 썸네일에 필리핀 사람 다루는 법 해서 도구처럼 다루는 그런 뜻인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원 다루는 법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줄게, 이런 것처럼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한국이 맞다, 필리핀이 틀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만 필리핀 직원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필리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기업으로 직원을 고용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가정에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이제 서서히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 또한 필리핀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짭짤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기본 마음가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보스의 개념입니다. 한국은 직장이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사장님, 회장님도 되고, CEO도 되고, 많죠. 자, 위에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직급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도 선배냐 후배냐에 또 차이가 있죠.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월급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좀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되어 있고 헤드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고 그 모든 걸 책임지는 헤드가 한 명이 있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제가 다음 부분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한인 식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여기 이 한인 식당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경력이 1년 된 선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단지 한 일주일 배울 동안만 존중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 친구는 열외입니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명령을 하거나 무엇을 시켰을 때 그때 불복종하고 여기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스의 존재는 월급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 직원들의 관계를 잘 컨트롤 해야 되고요. 누가 선배로 왔으니까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미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엉망이 돼 있고 어떨 때는 직원들이 나조차도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20년 살고 30년 산 세부데디가 계셔도요, 저희 직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거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야겠다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뭔가 좀 많이 알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시키면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잘 듣겠지라고 생각해서 너무 열심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요, 나중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요, 골로 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1대1의 관계를, 유대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또 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 필리핀 직원들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사장님들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뭘 하는 걸 일일이 다 손수 가리키고 감독을 하고 하려고 해요.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는요, 직원들이 오히려 사장님을 좀 멀리 해버리는, 이 거리가 더 생기는 역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생각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직원을 다루셔야 되냐, 꿀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정말 세부데디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오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초반에 제가 얘기했죠. 한국은 계단식인데 필리핀은 어떤 범위 내에 다 고만고만 똑같은 직급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범위에 헤드, 예를 들면은 슈퍼바이저라든가 아니면 매니저라든가 한 명이 존재한다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너 헤드해, 뭐 경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네가 헤드를 해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딱 차리거나 초반 자리를 잡을 때는
비슷하게 다 대하면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직원한테 얕잡음을 잡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을 꼭 같이 가지고 있는 직원을 나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 버티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새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직원은 이 보스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춰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탄탄하게 자리가 잡혀서 운영해 나가는데 좀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져요. 그 다음은 왜 이 중간에 있는 직원이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하니까 제가 돈이 필요한데 좀 갑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명씩 들어오면 이게 끝도 없어요. 이거 계산하다 보면 이게 더 머리가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한 명이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갖고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이 이 직원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어휴, 어떡해. 이거 돈 요번에 그 가부를 하고 싶은 직원이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부를 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직원은 그러면 나는 요번 빠질 테니까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인 누구 한두 명만 대표로 네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중간 직원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응대함으로써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일들이 이 중간 직원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단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 누군가 회사를 그만둬서 나갔을 경우는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잘 화합을 해서 새로운 직원, 오래 같이 일하고 편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을 또 수소문해서 뽑아와요. 이 처음부터 계속 사장이 1대1로 계속 대하려고 하면, 응대하려고 하면은 갈수록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대망의 화제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 직원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야. 근데 이 제3자가 중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는 한 가정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왔어요. 그러면 이 가사 도우미는 분명히 그것부터 볼 거예요. 이 안에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 누가 보스인가? 부부의 돈으로 물론 월급을 주겠죠. 근데 누구 입심이 세서 정작 실권을 갖고 있는 보스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전에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이 집 안에서 가사도우미가 왔을 때 우리 집안의 보스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셔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전달을 하거나 틀린 점이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고쳐라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해서 이 사람도 불만, 저 사람도 불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만두고 나가든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든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팁입니다. 이 보스가 제일 아끼는 게 누군가, 이것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데 이 보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자녀 한 명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 딱 한 명은 잘합니다. 이 보스가 굉장한 효자 효녀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끔찍해. 그러면은 그 직원은 이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를 중심으로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좋게 가사도우미랑 같이 지내시려면은 요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가사도우미도 천천히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국 분들이 정이 많죠. 내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요걸 뚝 띄어다가 이렇게 주는 거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용돈도 주고 어떨 때는 뭐 선물도 사가지고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필리핀 직원이 있을 경우는 자, 선물로 현금은 안 됩니다. 필리핀 직원과의 관계가 오래도록 올바르게 이어지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 하던 일 외에 일을 하나를 더 시키시면 됩니다. 아, 미안하지만 주말에 한 번 더 출근해 줄 수 있어? 아니면 6시까지만 일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2시간 더 일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아이가 있으면 오늘 나가서 내 아이와 좀 앞에서 한 2시간 정도 놀고 와줄 수 있어? 해서 기본 일하는 거 외에 일을 좀 더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돈을 조금 더 줄게 라고 해서 직원이 그 돈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야 나도 현금이 생긴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돈을 뿌렸다가는 이 직원들 이 마음에 깊은 곳에는 이 보스라는 존재를 좀 쉽고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경우를 2번 겪었거든요. 직원이 오늘 못 가니까 내일 출근하겠다. 그 다음 날도 이제 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 두절입니다. 아예 문자를 안 해요. 그냥 아무 연락이 없이 그 시간에 안 오면 저도 그냥 마음을 딱 접어요. 워낙 많이 겪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타로 또 왔던 직원은 일하고 제가 그 며칠 있는 월급을 챙겨주고 월급날이라서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출근해야 되는 날 아침 저녁에 문자가 왔죠. 예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 직장을 다시 간다. 그러니까 그 직장은 가사 도우미 일보다는 좀 노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월급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짤 없어요. 딱 돌아서서 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서 딱 이 필리핀 직원이 딱 왔는데 한 달 딱 지켜봤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그걸 잘한다라고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쉽게 마음을 놓습니다. 안심을 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다 믿고 새로운 계획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안 되면은 막 스케줄이 다 꼬이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1년을 막 지켜봤는데 잘합니다. 그럼 이제 잘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안 믿습니다. 맞아요. 셀프데디는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뭐 여자라 그런가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실오라기 같은 그런 믿음을 이렇게 부여잡고는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돌변을 한다고 그러죠. 이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좀 마음에 쌓아놓으면서 할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마음에 쌓아놓다가 1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1년 맞아요. 정도 2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수틀리고 그냥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1, 2년을 모든 걸 그 직원한테 투자를 했다가는 어쩌다 보면 낭패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이 직원이 너무 잘해요. 한 3년 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를 좀 늘리면서 이 친구가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언제나 이 직원은 내일 당장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내 능력 자체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새로 버려야 된다는 거.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불입니다. 필리핀에서 가불은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배들어 있는 게 가불입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한 지 이제 뭐 한 달 되고 2달 됐다 이러면 슬슬 가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원이 열흘을 일했어요. 가불을 해주는 한계는 이 열흘 월급의 미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8일치 일한 월급이나 7일치 일한 월급만 가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티를 안 내면서 기대심류로 더 많은 돈을 미리 가불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일한 그 일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불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직원이 출근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날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담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